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플코인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 오늘은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든 에임페스트에 다녀온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플코인입니다. 오늘은 에임페스트에 왔습니다. 에임페스트는 데이빗 영인 킴 님이 호스트가 되어서 음악 산업 내의 다양한 분야 여러 인물들을 초청해서 꾸려가는 교육 행사입니다. 실제 스튜디오에서 일하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노하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자,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자, 소개합니다. 데이빗 영인 킴. 젊었을 때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지 몰랐고 학교도 갔는데 거기서 배운 게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내가 이 포지션이 생기면 내가 꼭 교육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본인이 어릴 때 좀 원했었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부족했었던 것들을 그런 같은 니즈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거 꼭 같이 공유해주고 싶었고 같이 성장하고 싶었다. 그 얘기죠. 좋습니다. 데이빗 영인 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 그 영상 쭉 위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에임페스트 첫째 날입니다. 이런 음악 산업 관련된 행사에 기어라운지 스폰서가 빠질 수가 없죠. 저 같은 장비 오타쿠한테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어라운지에서 세팅해주신 장비들도 데모해 볼 수 있고, 저는 이번에 첼 헤드폰 앰프로 헤드에 헤드폰 2를 들어봤는데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첼 앰프 개쩐다. 역시 비싼 게 좋구만. 단단한 사운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F&B 코너가 있어서 이 회장 전체에 맛있는 냄새가 쫙 퍼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영상으로는 냄새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점심을 안 먹고 에임페스트에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핫도그 하나 먹었고요. 옆에 있던 페이퍼 플레이트의 피자도 나중에 하나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끝까지 먹어보지 못하고 끝났네요. 드디어 입장. 드디어 에임페스트 첫날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류의 행사를 올 때마다 와, 한국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객석에 자리해 주셨고요. 좋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여기서 저쪽이 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한 4,000분 정도 오셨는데 스타트는 차차말론님의 즉석 비트메이킹, 또 AOMG와 하이뮤직의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들으면 아, 누군지 알겠다 싶을 겁니다. 시그너처 사운드가 있죠. I need a cha-cha bingo. 소개합니다. 차차말론. How's it going? 이분 FL 스튜디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음악 시작할 때는 FL 스튜디오로 시작했었는데 추억이네요. 아무튼 차차님과 영인님이 서로 편곡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비트가 완성되었고, 그 뒤 시간에 차차말로님의 비트 위에 소코도모님이 즉석 탑라인을 만들어서 레코딩을 하시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레코딩 세션을 같이 이제 참여해주신 우리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또 모셔야 되는데 누군지 소개해볼까요? 자, 데뷔 불러주시죠. 소코도모 씨. 안녕하세요. 코도모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훅을 짜던가 아니면 풀코러스? 바로 벌스가 아니라 대략 그 제일 중요한 훅을. 영인님과 가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순식간에 탑라인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영인님의 프로툴 다루는 손놀림이 진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뭔가 에디팅을 순식간에 하면서 이렇게 곡이 완성이 되는데 저렇게 엄청난 기술적인 숙련도를 눈앞에서 보니까 이 아무나 그래미 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3개나 탔잖아. 한 명 평생 한 번 탈까 말까 한 거를. I was lucky. 그리고 나서 영인님의 믹싱 마스터링 세션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래미를 어쨌든 맡고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인데 또 이번에 아까 차차가 멋있게 만든 비트에 또 이제 소코도모가 먼저 또 탑라인도 얹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믹스를 할 거예요, 그죠? 네. 영인님이 이런저런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곡을 뚝딱뚝딱 정리를 하시고 곡이 완성이 되니까 음악과 함께 조명이 화려하게 번쩍이는데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도 일종의 퍼포먼스였구나. 아, 세상에 이런 쇼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첫날 세션이 이렇게 종료가 되고 이후에 파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여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회장을 한번 쑥 둘러봤어요. 근데 맨 앞에 VIP 좌석이 딱 있는 거예요. 맨 앞에 VIP석이 있었네. 제가 VIP 티켓으로 참석했었는데 여기 좌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뒤쪽에 앉았었던 거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 디제잉으로 파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려고 시작한 시간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조금씩 플로어에 인원이 차더라고요. 점차 분위기가 이렇게 막 고조되고 어느덧 공연이 또 시작됩니다. 플로우식님, Yo, what's up? Make some fucking noise, man. What's up, man? 드비타님, 덤말링님. 요 순서로 무대가 진행이 되었네요. 저는 귀가 좀 약해서 큰 소리를 막 엄청 많이 들으면 귀가 멍멍해지니까 스피커 근처에 가지 않고 스피커 좀 멀찍이에서 놀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저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처에서 파티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엄청 즐겁게 이 파티를 즐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비탐님이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던 모습과 이날의 스타일이 좀 달라서 못 알아봤었네요. 아무튼 이날 플로어에 있는 관객 그 누구보다 이렇게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음악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본인들이 메인이 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렇게 음악 자체를 즐기면서 살 줄 아니까 저 자리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좀 바뀌고 그때부터 파티 끝까지 아예 불태우고 좀 왔네요. 에임페스트 이틀째입니다. 오늘 이틀차. 이날은 좀 더 업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Q&A가 진행된 날입니다. 첫 번째로 유니버셜 뮤직과 워너뮤직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현재 뮤직 비즈니스 시장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퍼플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하고 있는 신효근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국내보다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타이달 이런 데들이 좀 더 알고리즘 기반으로 작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발매했던 음원들이 해외에서 좀 더 국내보다 좀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 한 2년 동안 그 국내도 그만큼 좀 실적을 쌓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저히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그런 알고리즘의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좀 더 아예 타겟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CC 자막에 영어를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를 타겟팅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좀 국내를 좀 더 그래도 다지고 가야 되는 게 맞을지 지금 고민인 상태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일단 하시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해외를 좀 타겟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그런 외국에 있는 리스너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부분은 결국은 아티스트가 현지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음악 리스너들을 대면해서 만나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이해를 하거나 뭐 이제 듣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자막으로 하시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리스너나 이런 부분은 정말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걸 타겟팅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답변을 통해서 퍼플코인 프로젝트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은 송라이터, 아리, 노리오, 케이팝 해외 작가분들이신데 요새 케이팝은 해외 작가분들의 참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케이팝 세션에 참여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꽤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구종필, 신봉원 엔지니어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클라우 스튜디오라는 녹음실을 운영하고 믹스하고 있는 엔지니어 구종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렌 스튜디오에서 믹싱, 레코딩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신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궁금증과 사운드 엔지니어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들의 관점이라든지 마음가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외에도 다소 전문적인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TGO, 오하드, 영희님을 포함해서 3명의 그래미 수상 엔지니어가 무대에 올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랄까 되게 신선했습니다. A big round of applause one more time for TZO and OHAD. 자신들만의 독특한 워크플로우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었고 앞 시간에 이어서 여기서도 역시나 구종필, 신봉원 엔지니어님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가짐과 관점을 주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프로듀서 챈슬러와 차차 말론.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차는 어저께도 하는데 오늘도 또 차차도 참 고생 많이 하네요. 고생 많네요, 차차. You're doing a lot, bro. Thank you. Appreciate you. 여기서는 비트메이커와 프로듀서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전날 직접 곡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붙어서 더 확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임페스트는 꼭 이틀 다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창모, 폴 블랑코. 창모 그리고 폴 블랑코. 안녕하세요, 저는 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브랑크입니다. 여러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놀랬던 건 19년도에 창모님이 여기 에임페스트 19년도 했을 때 객석에 관객으로 오셨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여러 활동들로 지금의 창모님 위치로 가게 되신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또 진행될 에임페스트에서는 이번 관객 중에 누군가가 그 사이에 음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저 자리에 패널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네요. 자, 그렇게 에임페스트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또 느꼈던 건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남들의 작업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걸 듣다 보면 새로운 영향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됐던 이런 식으로 에임페스트처럼 남들의 마인드, 관점, 시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다음에도 꼭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전 예전에 이런 쇼를 오면 나도 저 케이팝 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업 작품을 많이 하고 계신 감독님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 예전에는 시간도 에너지도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모든 걸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고 난 지금 와서는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편해진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음악 퍼플코인이라는 솔로 프로젝트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여타 케이팝처럼 엄청 대중 친화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종류의 음악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제가 세상의 유행에 맞출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이런 음악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고 고마운 그런 일이죠. 정말 그런 게 열심히 새 앨범을 만들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정답 찾기, 자신만의 스타일 만들기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서 본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작업 방식 그리고 생각, 정체성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모와 폴블랑코 님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고요. 저는 그게 진짜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가사에 담는 게 진짜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만약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지. 있어 보이려고 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노래도 랩도 이런 분들 있어요. 노래할 때 뭐 이제 평소에 안녕하세요 누구니다 노래를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비슷한 건데 자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내 안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 어떻게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만드냐가 미션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음악을 봤을 때 그냥 하나의 그냥 지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그게 지구니까 그런 뮤지션들이 계속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그래서 본인의 말을 담아서 가사를 썼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로 옷을 캐시템에서 어떻게 입힐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 저거 쓴다고 내가 그 무기 쓸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이거 던지고 싶을 수도 있지. 에너지 볼트 말레보로 찍어도 돼.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G스타가 아니고 에임페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특이점을 만든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저 퍼플코인이라는 사람이 발전하면 강화된 퍼플코인이 되는 거지. 뭐 포켓몬처럼 진화를 해가지고 딱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랑 저 사람들이 되는 것의 차이를 종종 혼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찾은 정답을 참고해서 나의 정답을 좀 더 단단하고 예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에 담기게 되겠죠. 오늘하고 어제 오신 분은 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촬영을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에임페스트 서울 2025였습니다. 양일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퍼플코인의 새 소식을 전하는 코너라는 이름의 코너입니다. 그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믹스테이프, 영상에서 나왔던 스케치들, 정규 앨범에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했던 곡들, 이런 곡들을 모아가지고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녹음만 남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완성해서 들고 와 보겠고요. 그 외에 이런저런 협업을 틈틈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잘 완수하면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천음악 코너입니다 라는 이름의 코너이고요. 이번에는 에임페스트의 호스트 영인님의 Did You Know 파트 1. 앨범의 곡들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게 그래미 엔지니어이신 영인님의 앨범인 만큼 사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킥, 스네어, 베이스 이것들의 조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힙합이 그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킥과 스네어와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곡의 그루브를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줘야 이 장르 음악으로서의 매력이 확 사는데 이 앨범 전체적으로 킥, 스네어의 타격감에서 오는 쾌감과 베이스가 만들어주는 무게감과 그루브감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리듬을 타게 만드는 뭐랄까 정확히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돼 하고 박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앨범입니다. 이번에 에임페스트에서 받은 LP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아직 들어보진 못했는데 조만간 LP 버전의 소리도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